안녕하세요. AI 팩토리 랩의 곽윤기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Past Recon, Few-Shot Industrial Anomaly Detection via Past Feature Reconstruction이라는 논문이고 ICCV에 2023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산업 이상 탐지, 즉 Anomaly Detection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업 이상 탐지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에서 벗어나는 이례적인 관측치, 즉 결함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 관리가 핵심인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한 흠집이나 자동차 부품의 균열을 찾아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산업 AD 환경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결함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결함 샘플 자체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작업을 숙련된 작업자가 육안으로 검사했지만 이는 시간 소모가 크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빠르고 정확한 자동화된 비전 검사 시스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상 탐지 방법들은 대부분 데이터 집약적이며 카테고리당 단일 모델 방식이라는 공통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즉, 하나의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수천 장의 정상 데이터와 긴 학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은 패스트 리콘이라는 새로운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 전략을 제안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이 패스트 리콘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패스트 리콘은 기존 방식들처럼 대규모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대신 결함이 의심되는 테스트 샘플 한 장과 우리가 가진 소수의 정상 샘플 몇 장만으로 테스트 샘플의 정상 버전을 특징 레벨에서 빠르게 재구성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원본 테스트 샘플과 재구성된 정상 버전 특징을 직접 비교하여 결함 영역을 찾아냅니다. 이 방식은 별도의 학습 과정이 없어 매우 빠르고 소수의 샘플만으로 공작을 하므로 실제 산업 현장의 요구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접근 방식과 비교되는 related work, 즉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주류 이상 탐지 방법론 첫 번째는 그림과 같은 재구성 기반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오토인코더와 같은 생성 모델을 사용하여 대규모의 정상 샘플만을 학습합니다. 학습된 모델은 정상 이미지는 잘 복원하지만 학습한 적 없는 결함 이미지는 잘 복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원본과 재구성된 이미지의 차이, 즉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하여 결함을 탐지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두 가지 큰 한계를 가집니다. 첫째, 모델 학습을 위해 대규모의 정상 샘플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성 모델이 너무 강력하게 학습되면 결함 영역까지 정상처럼 복원해버린 문제가 발생하여 결함을 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방법론은 특징 매칭 기반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사전 학습된 인코더를 사용해 대규모 정상 샘플들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피처 메모리 뱅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샘플의 특징이 이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정상 특징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여 결함을 탐지합니다. 이 방식 역시 포괄적인 정상 특징을 저장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상 샘플과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론 시 테스트 샘플의 모든 특징을 메모리 뱅크와 일일이 비교해야 하므로 계산 복잡도가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기존 방법론은 데이터 집약적이며 카테고리당 단일 모델 방식이라는 공통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은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공정이 빠르게 변하는 빠른 제품 전환이 일상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수천 장의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 몇 장의 정상 샘플, 즉 퓨샷 데이터만으로도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 즉 FSAD 연구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TDG, 디프넷, 레그AD 등 기존 FSAD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역시 메타러닝 스타일의 복잡한 학습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적용이라는 현장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이제는 본 논문의 핵심 방법론인 패스트 리콘의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특징 추출 및 코어셋 선정입니다. 쿼리 샘플과 K개의 서포트 샘플이 들어오면 사전 학습된 인코더를 사용해 각각의 특징 맵을 추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최적 변환 탐색 및 특징 재구성입니다. 이 단계가 패스트 리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서포트 샘플의 특징을 기반으로 쿼리 샘플의 정상 버전 특징 맵을 재구성합니다. 이때 단순한 리그레이션이 아닌 분포 정교화라는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여 재구성의 정확성과 정상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특징 비교 및 이상 점수 계산입니다. 1단계에서 얻은 원본 쿼리 특징과 2단계에서 재구성한 정상 버전 쿼리 특징을 픽셀 단위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반으로 최종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부터 이 과정을 단계별로, 특히 2단계인 최적 변환 탐색 과정을 매우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좌측 그림의 좌측 상단과 하단에서 시작합니다. 좌측 상단에는 결함이 의심되는 쿼리 샘플이 있고, 좌측 하단에는 우리가 참조할 K개의 정상 샘플인 K-서포트 샘플스가 있습니다. 이 두 입력은 각각 사전 학습된 인코더를 통과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레즈넷 50을 사용합니다. 인코더를 통과하면 원본 이미지는 쿼리 피처 맵 Q와 소프트 피처 맵스라는 고차원의 특징 맵으로 변환됩니다. 이제 하단을 보겠습니다. K개의 소프트 샘플에서 추출된 특징 맵들은 양이 많고 서로 중복되는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특징을 다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코어셋 셀렉션 단계를 거칩니다. 이는 K-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체 소프트 특징의 분포를 잘 대표하면서도 개수는 훨씬 적은 핵심 특징들, 즉 코어셋 피처스 S를 샘플링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계산 복잡도를 줄이고 추론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코어셋 S와 원본 쿼리 Q가 중앙의 회색 박스, 즉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Binding Optimal Transformation W 단계로 입력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소프트 특징 S를 적절히 변환하여 쿼리 특징 Q의 정상 버전을 만들어내는 최적의 변환 행렬 W를 찾는 것입니다. 수식으로는 WS가 Q와 거의 같아지도록 만드는 W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WS가 Q와 가장 비슷해지도록 값만 최소화하는 일반적인 회귀 방식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W는 쿼리 샘플에 있는 결함의 특징까지 그대로 복원하도록 학습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함이 있는 원본과 결함이 복원된 재구성본을 비교해도 차이가 없으므로 결함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Distribution Regularization 이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합니다. 회색 박스 중앙의 동심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어셋 S를 사용하여 정상 특징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Distribution Estimation을 수행합니다. 즉, 정상 샘플들의 특징 분포를 하나의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합니다. 이 분포의 중심은 이론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특징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제 최적의 W를 찾기 위한 목표가 수정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재구성된 특징 WS가 원본 쿼리 Q와 시각적으로 유사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2는 동시에 재구성된 특징 WS가
정상 샘플의 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Q 지점과 동심원 중심 뮤 지점, 그림 점으로 동시에 당겨지는 화살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최적의 변환 W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이 복잡해 보이는 최적화 문제는 클로스드 폼 솔루션, 즉 복잡한 반복 학습 없이 단 한 번의 행렬 연산으로 W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베스트 리콘이 베스트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최적의 W와 코어셋 S를 곱하면 우측 상단의 Reconstruction Query Features Map가 생성됩니다. 이 Q바는 원본 쿼리 Q의 전반적인 구조는 유지하되 결함 부분은 정상으로 복원된 특징 맵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측 하단의 피처 레벨 샘플 컴패리선입니다. 원본 쿼리 특징 맵 Q와 방금 재구성한 정상 버전 맵 Q바를 가져와 픽셀 단위로 직접 비교합니다. 두 맵의 차이가 거의 없는 부분은 정상 영역이고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원본 Q에는 있었지만 정상 Q 바에서는 제거된 결합 영역이 됩니다. 이 차이 값을 시각화한 것이 최종 어노멀리 스코어 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1단계 특징 추출 및 코어셋 선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사전 학습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즉 CNN이 이상 탐지에 매우 효과적인 특징을 추출한다는 기존 연구들을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지 넷으로 사전 학습된 레스넷 50 모델을 인풋으로 사용하며 모델의 중간 레이어에서 특징 맵을 추출합니다. 이는 이미지의 로컬한 패치 수준의 정보를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K개의 서포트 샘플에서 추출된 특징들은 서포트 피처 풀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 풀은 데이터 양이 많고 중복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산 효율성을 위해 K-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한 코어셋 샘플링을 적용합니다. 이는 전체 서포트 피처 풀의 데이터 분포를 가장 잘 대표하는 소수의 클러스터링 센터를 찾는 과정이며 이렇게 선택된 소수의 핵심 특징 집합을 코어셋 S라고 부릅니다. 이 논문의 목표는 서포트 코어셋 S를 이용해 쿼리 특징 Q의 정상 버전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S를 Q로 매핑하는 변환 행렬 W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고전적인 리치 리그레이션을 사용을 한다면 단순히 Q-WS의 절대값의 제곱값, 즉 Q와 WS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W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식은 Q에 너무 과도하게 피팅되어 Q가 가진 결함 특징까지 그대로 복원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istribution Regularization 항을 추가합니다. 먼저 정상 샘플의 코어셋 S를 이용해 정상 특징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하고 그 평균을 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재구성된 특징 WS가 이 정상 분포의 중심 뮤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강제한 항, 즉 WS-뮤의 절대값의 제곱을 최적화 목표에 추가합니다. 따라서 최종 최적화 목표는 슬라이드 하단의 수식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항은 재구성된 결과가 원본 쿼리와 시각적으로 유사하도록 보장하고 두 번째 항은 재구성된 결과가 정상의 속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람다는 이 두 목표 사이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제안하는 디스트리뷰션 레귤라이제이션 방식이 고전적인 리치 리그레이션보다 정말 효과가 좋을까요? 이 슬라이드는 그 차이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A는 결함이 있는 원본 쿼리 이미지입니다. B는 원본 쿼리 이미지 특징 맵을 시각화를 위해 별도로 학습시킨 디코더를 통과시켜 다시 이미지로 복원한 모습입니다. 예상대로 결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제 C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C는 고전적인 리치 리그레이션 방식, 즉
Q-WS의 절대값의 제곱만을 사용하여 재구성한 특징 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결합 영역이 원본과 거의 동일하게, 즉 결함이 있는 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래서는 결함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 D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분포 정규화 방식, 즉 Q-WS의 절대값의 제곱 플러스 람다 곱하기 WS-B의 절대값의 제곱을 사용하여 재구성한 특징 맵 WS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B의 결합 영역이 D에서는 정상 상태로 깨끗하게 재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하는 정규화항이 재구성 과정에서 결함 특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정상성을 주입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최적화 목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형태는 변수 치환을 통해 고전적인 리스트 스퀘어 에러, 즉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Q스타와 S스타를 슬라이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의하면 원래 복잡했던 최적화 목표는 어, 이,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매우 단순한 LSE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LSE 문제의 즉 최적화 W바는 이제 클로스드 폼 솔루션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결함이 있는 쿼리 샘플 Q와 정상 코어셋 S가 주어지면 복잡한 경사 하강법이나 반복적인 학습 과정 없이 단 한 번의 행렬 연산만으로 최적의 변환 행렬 W를 즉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베스트 리콘의 베스트란 이름이 붙은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클러스트 폼 솔루션으로 최적의 변환 행렬 W바를 구했습니다. 먼저 이 W바와 코셋 S를 곱하여 재구성된 정성 특징 맵, 즉 Q바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픽셀 레벨의 이상 점수를 계산합니다. 픽셀 i에서의 이상 점수 mi는 원본 쿼리 특징 벡터 QI와 재구성된 정상 특징 벡터 Q바 I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의 제곱으로 정의됩니다. 즉,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합 영역이라면 이 차이가 클 것이고 정상 영역이라면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미지 전체 레벨의 이상 점수 S타는 모든 픽셀의 이상 점수 MI 중에서 가장 큰 값, 맥시멈 스코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는 이미지에 단 하나의 결합 픽셀만 존재하더라도 이를 탐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맵 해상도에서 계산된 이상 점수 맵을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와 맞추기 위해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으로 업스케일링하고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가우시안 스무딩을 적용하여 최종 결합 맵을 얻습니다. 다음은 실험과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안하는 패스트 리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설정입니다. 데이터셋은 산업 이상탐지 분야의 표준 벤치마크인 MVTech AD 데이터셋과 그보다 더 복잡한 조명과 배경을 가진 MPDD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MV텍은 카펫, 가죽, 알약 등 15개의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MPDD는 6개의 클래스의 금속 부품 이미지로 구성되어 AD 태스크에 더 큰 어려움을 줍니다. 평가 지표는 AUROC 즉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사용합니다. 이는 모델이 정상과 결함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 표준 지표이며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성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측정됩니다. 이미지 레벨 AUROC는 이미지 전체가 정상인지 결함인지를 맞추는 성능이고, 픽셀 레벨 AUROC는 이미지 내의 결함 영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로컬라이제이션을
측정하는지 성능입니다.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은 MVTech과 MPDD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투샷, 포샷, H샷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패스트 리콘이 기존 소타 모델인 레그 AD 등을 큰 폭으로 능가하며 가장 높은 이미지 레벨 및 픽셀 레벨 AURC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결과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이 표는 패스트 리콘을 수천 장의 전체 정상 데이터를 모두 학습시킨 풀 데이터 AD 방법들 PADIM이나 패치코어 등과 비교한 것입니다. MV텍 기준으로 단 8장의 샘플만 사용한 패스트 리콘이 이미지 레벨에서 95.19%, 픽셀 레벨에서 97.27%의 AURC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데이터를 학습한 소타 모델인 패치코어의 99.10%와 98.10%의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MPDD 데이터셋에서는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패스트 리콘은 이미지 레벨에서 82.5%, 90 픽셀 레벨에서 97.92%를 기록하며 풀 데이터 소타인 패치코어와 비교 시 이미지 레벨에서는 다소 낮지만 픽셀 레벨에서는 오히려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패스트 리콘이 극소수의 데이터만으로도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과 견줄 수 있는 매우 높은 데이터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및 추론 속도 비교를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타임부터 보겠습니다. 레그 AD는 660초, 패치코어는 80초가 걸리는 반면 패스트 리콘은 A샷 기준으로 1.95초, 투샷 기준은 0.5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패스트 리콘이 사실상 트레이닝 프리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측정된 시간은 특징 추출 및 클러스트 폼의 변화 능력 W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뿐 반복적인 학습 시간이 아닙니다. 인퍼런스 타임, 즉 샘플당 추론 속도 역시 패스트 리콘이 0.04초로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속도 우위는 패스트 리콘이 신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거의 즉각적으로 결함 탐지 모델을 배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래의 그림은 패스트 리콘의 실제 탐지 결과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결함 세 번째 행위 패스트 리콘이 예측한 어노멀리 맵입니다. MV텍의 다양한 샘플과 더 복잡한 MPDD 샘플에서도 결함 영역을 매우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방법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행은 결함이 있는 원본 쿼리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행은 이 원본 이미지 특징 맵을 디코더로 복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행이 바로 패스트 리콘을 통해 정상으로 재구성된 특징 맵을 디코더로 복원한 이미지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카펫의 얼룩, 가죽의 긁힘, 타일의 균열 등 1, 2행에 존재했던 모든 결함들이 3행에서는 정상 상태로 깨끗하게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패스트 리콘이 결함 샘플의 정상 버전을 성공적으로 재구성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는 콧의 샘플링 비율 S의 영향입니다. 샘플링 비율이 0.05에서 0.45 사이 넓은 범위에서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아 S값에 크게 민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분포 정규와의 강도를 조절하는 개수 람다의 영향입니다. 람다가 0일 때는 즉 일반 리치 리그레이션일 때는 성능이 낮다가 람다가 0.3에 가까워지면서 성능이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이는 시각적 유사성과 정상성 유지라는 두 목표가 0.3 근처에서 가장 좋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는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 R의 영향입니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성능이 떨어지며 368바이 368 해상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A는 특징 맵의 표현력과 계산 효율성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인 분포 정교화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파란색 막대는 분포 정교화항을 포함한 제한 방식의 성능입니다. 초록색 막대는 분포 정교화항을 제거하고 단순 회기만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투샷, 포샷, A샷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상단 그래프인 이미지 레벨과 하단 그래프인 픽셀 레벨 모두에서 분포 전교를 사용한 파란색 막대가 초록색 막대보다 월등히 높은 AORC를 보여줍니다. 이는 람다 곱하기 WS-뮤의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정교화 항이 재구성된 특징 맵이 결함을 복원하지 않고 정상성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Best Recon이라는 Feature Reconstruction에 기반한 새로운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Best Recon의 핵심은 분포 정교화항이 추가된 회귀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통해 재구성된 특징이 원본 쿼리와의 시각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정상 샘플의 속성을 갖도록 보장했습니다. 또한 이 최적화 문제는 클로스드 폼 솔루션을 통해 복잡한 학습 과정 없이 매우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패스트 이코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 4, A샷 모두에서 모든 FSAD 시나리오에서 기존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단 8장의 샘플만으로도 수천 장의 데이터를 학습한 풀 데이터 AD 모델들과 대등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 리콘은 데이터 효율성과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실제 산업 현장의 빠른 제품 전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실용적인 방법론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